여러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JTBC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JT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저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집값 바닥은 아직 이르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게 한 나라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는 이게 집값에 대한 시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정부의 정책도 지금 집값이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뭐 당장 말입니다. 서울 송파, 제가 있는 곳이에요. 서울 송파구는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올라갔거든요. 플러스예요. 0.03% 올랐습니다. 강남구도 올라갈 태세입니다. 마이너스 0.1입니다. 올라갈 태세죠. 물론 뭐 도봉구는 떨어지고 있고 강서구도 아직까지 멀었지만 송파구하고 강남구는 이게 집값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강남 집값이니까. 그래서 시장에는 바닥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희룡 장관은 집값 바닥 아직 이르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직접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야기한 것이 결국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했어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요.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아직 확정 안 됐다.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확정이 되면 또 우리의 어떤 금리는 또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 그 말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다시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뭐 3월 22일 날 어떻게 할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요 또 시장이 변동을 해서 이제 빅스텝은 안 한다. 0.5% 인상은 안 한다. 이게 시장의 또 지배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0.25% 베이비 스텝은 단행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물음표가 또 생겨요. 물음표가.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고 나니까 이게 중소은행들까지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그만 올려라. 금리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지금 일주일 사이에 확 바뀐 이야기예요. 확 바뀐 이야기인데 이게 일주일 사이에 4.75%가 그냥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고점이 돼. 앞으로 금리를 더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위기의 어떤 신호는 시장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리는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떨어질 금리가 아닙니다. 물론 시장에서는요. 금리를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시장에서는 빠르면 노무라 같은 경우는요. 노무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면 뭐 8월에도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8월에도. 8월 올 8월이에요. 올 8월에도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진짜 금리를 내릴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말해주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안 올리면 우리도 안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미국이 안 올리면 우리도 안 올릴 거예요. 아마. 미국이 안 올리면. 지금까지 올린다 이야기했던 뭐 0.5%를 안 올린다 그러면 우리는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우리도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0.5% 계속 올린다. 그래서 이게 5.25%로 맞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쑥 들어가고요. 0.25% 올린다도 지금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리 안 올린다는 뜻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 금리가 쌀까요? 3.5% 금리가 쌀까요? 여러분 3.5% 금리가 분명히 저는 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말입니다. 3.5% 금리라는 숫자 자체가 결국 이게 시중금리로 가보면 말입니다. 시중금리가 무섭거든요.
솔직히 진짜 무섭거든요. 지금 시중금리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시중금리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올라가는 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 예. 지금 보시다시피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모양새입니다. 6% 중반이잖아요. 6%. 이게 1월 13일 기준이기는 한데요. 예,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결국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하는 이 말입니다. 예,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심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 수준이 아니라 결국은 말입니다. 이자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겠다. 이런 내용도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룬 거예요. 예. 지금 뭐 사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의 실세 장관이잖아요. 그죠? 예. 제주시사까지 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나름 말빨이 먹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책도 아마 그렇게 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집값에 대한 정책이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희룡 장관은요. 국가가 집값이 바닥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집을 사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인을 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값 바닥은 이러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우리는 한 번쯤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시장이라는 게 누구의 입김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으면 이미 시장이 아니죠. 시장은 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이 다 맞다. 지난 정부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맞았습니까? 전혀 안 맞았잖아요. 그죠? 다 틀렸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가 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방향을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그 말은 분명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그 이야기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어 간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또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현장에 있지 않고 남의 이야기나 또 인터넷이나 방송의 이야기만 듣고는요.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현장에 있어라. 예. 예. 임장도 하고 현장 답사도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정환진 TV도 많이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미 현장 답사를 저는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도 방송에서 통해서 들어가면서 제 이야기도 참고를 해가면서 현장을 나가면 더 좋은 판단이 서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